오늘 종가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그러면 내일 장에 대한 전망들, 오늘 장에서 놓친 부분 없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절대전략이고요.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일단 한마디로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에 힘입어서 시장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핵심으로 이 제약바이오의 강세 이 부분을 꼽아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오늘장 체크 포인트들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우선 오늘 오전장부터 장중에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서 시작이 좀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 후반부에 어느 정도 상승 반전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좀 강화 움직임이 나면서 오늘 또 서울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1월 3일까지 이제 23일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그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또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좀 시장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업종 오늘 이제 백신과 또 치료제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실제로 코스닥은 0.67% 상승을 했습니다만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가까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만큼 시장 상승 대비해서는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봤을 때 역시나 시장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좀 상승에 따른 그러한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주 동안에 어떤 증시 일정들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12월 수출입 속보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IT 제품 위주의 그런 수출 강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IT 섹터는 당분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또 이번 주 수요일에 23일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제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또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 건자재 업종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 지명 이후에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런 건설 건자재 업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 그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추가 상승을 할지 또 시장의 기대감이 더 커질지 아니면 오히려 좀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하락 전환을 할지 이 방향성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11월 이제 공업이익 지표가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017년 이후에 가장 가파른 지금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에도 11월 공업이익 지표도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향후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일정은 세 가지 얘기를 해 주셨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 수출 지표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정도 증가해서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온 부분들 우리 증시에 오늘 또 소화가 됐습니다. 반도체는 좋았고 또 승용차 쪽으로 좀 줄어들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겁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일정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시장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주요 이제 모멘텀들, 지금 미국의 이제 FOMC와 또 이제 미국의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 같은 이러한 좀 이슈, 이벤트가 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인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소강 국면에 좀 돌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2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향후에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좀 강화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연일 1,000명대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1,000명에서 한 1,200명 정도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향후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됐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이번 주는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을 이번 주에는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꼽아주신 4개의 체크포인트는 어찌 보면은 중립 이하의 시장에 다소 좀 부담을 줄 만한 이런 요소들을 꼽아주셨어요. 모멘텀이 소강됐고 또 원달러 환율도 하락에 이제 상승으로 좀 돌아서서 수급에도 다소 좀 악영향이고 코로나19 상황에 또 지수에 대한 피로감 이 4가지를 체크포인트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지수는 약간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지 오늘만 놓고 보면은 상승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는데 굳이 호재를 꼽자면 어떤 것들을 좀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좀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FMC라든지 뭐 미국의 추가 금리 부양책이라든지 이러한 호재보다도 또 추가적으로 더 이제 강한 또 호재들이 모멘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모멘텀 소강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연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좀 시장은 좀 소강 국면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그렇지만 뭐 큰 폭의 뭐 조정이 온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워낙에 지금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참 쉬어가는 그러한 좀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최근에 뭐 지수는 계속해서 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와 이제 개별 종목 업종 간에 좀 차별화되는 그러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철저하게 개별 종목별 그러한 단기적인 모멘텀에 주목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연말 이제 다음 주 28일 이제 배당락을 이제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배당락을 앞두고서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 중심으로 기관에 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번 주는 좀 중립적인 그러한 좀 투자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배당주 중심의 매수 관점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수는 오르지만 상승 종목이 제한적이어서 이야기인즉슨 이제 개별 종목 장세고 연말이니까 고배당주 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시네요. 참고로 올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이 28일까지입니다. 30일이 납회일이기 때문에 28일까지 매수하셔야지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치자마자 굵직굵직한 공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쌍용차입니다. 장 중에도 회생 절차 신청한다 일부 매체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쌍용차가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대출금이 연체돼가서요 어쩔 수 없이 회생 절차 신청했다라는 내용이고 쌍용차는 뭐 계속해서 힘듭니다. 2011년도에 인도 마힌드라로 매각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결국에는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화솔루션도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이 1조 2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했습니다. 수소 관련된 키워드로 굉장히 좀 단계 급등을 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삼자 배정이 아니고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를 할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조 2천억 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요. 유증 발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화공영 쪽에서 공사 수주 소식이 있는데 상대방이 좀 눈길을 끕니다. 이 바이넥스하고 계약을 맺었고요. 246억 원 규모여서 최근 매출액의 약 15% 정도에 해당합니다. 공사는 1월 달에 시작해서 내후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바이넥스의 이제 부산 쪽에서의 공사 신축 일정까지 이렇게 이화공영의
공시를 통해서 또 힌트를 찾아볼 수 있네요. 오늘 장 마치고 나온 공시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뉴스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쁘게 움직여 보셔야겠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밖에 나가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좀 마스크 쓰고 힘듭니다. 실내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시간을 쓰는 방법을 깨우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